지금 이재명 후보를 찍어준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탄핵 심판? 그거는 형식적인 이유고요. 찍어준 거야. 민주당 집권하면 집값 오르니 사자. 실질적으로 민주당 때 부동산이 특히 아파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었고 그거는 그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전 정부부터 잘못을 한 거죠. 심지어는 그 전전 정부부터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뭔가 부동산을 개발해서 공급하려면은 최소한 7년에서 15년, 뭐 많이 걸리는 건 20년이 넘게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정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거는 우연의 일치지 민주당이 집권하면 더 올라간다,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더 올라가게 하는 가속 엑셀러이터 역할을 한 건 있어요. 대표적인 건 문재인 정부 때죠.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2020년, 2021년도는 정책 잘못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좀 어쩔 수 없는 병행들도 있었어요. 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 막 풀었거든요. 막 풀었거든요. 그것들이 당연히 노무현 정부 때 결과물로 나왔던 것들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이명박 대통령이 잡았을 때 집값 빠졌다. 역시 부동산 전문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금융위기가 와서 유동성이 축소가 됐어요. 유동성이 축소가 된 것들은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문제만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까지 정확하게 저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정책을 다 봤어요. 박정희 정부 때도 다 보고 심지어는 그 짧은 최기하 대통령 정부 때도 정책들을 다 봤는데 대부분은 다 열심히 했어요. 이건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그 현실에 맞게 뭐 김대중 대통령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정말 열심히 했고 저는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을 잘 만든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단기간 올라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테스트를 했죠. 근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실패한 정책을 갖고 온 문재인 정부 정책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건 잘못한 거죠. 실패한 거 뻔히 아는데 그냥 했으니까. 그리고 시장과 무관한 정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바라는 것들은 지난 사례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의 다양한 시행착오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케이스 스터디가 됐거든요. 이 케이스 스터디 한 것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들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거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자꾸 이전에 했던 것들은 지우고 기존에 지금 이제 그 미션을 준 사람들의 이론이나 사상 가지고 자꾸 정책들을 만들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어느 분들,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을 누구를 이제 그리고 뭐 정계수석 이런 분들을 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이전에 있는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벤치마킹 혹은 타산작 삼아서 지금 실정에 맞는 정책들 그리고 10년 후 20년을 바라보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기대입니다. 이게 데모 분석이에요. 데모그래피라고 하잖아요. 데모그래피 한 게 뭐냐면 인구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일단 지역은 빠졌습니다. 지역은 빠졌고 성하고 연령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성, 20대 여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최종 결과부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49.42대 41.15, 49대 41이죠. 일단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표본 오차 아니라 벗어난 겁니다. 이거는 어떤 뭐 조사를 다르게 해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빼방이다. 여기다 뭐 부정투표니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이 정도 수치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게 맞아.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전 출구조사를 했는데 51대 39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사전 출구조사가 틀렸다고. 김문수 후보는 2%를 올렸고요. 이재명 후보는 2%가 깎인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율 있죠. 선거율이 역대급이었어요. 20대보다 높고 19대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김문수 후보한테 찍어준 사람이 2% 더 한 거야. 그게 선거율이 한 2% 높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어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과반수 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51%의 반대가 있다는 것들을 염두하고 정치해라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하고요. 이준석 후보는 10%를 목표로 했는데 8.34입니다.
저는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나왔고요. 아마 이준석 후보는 조금 살짝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분석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랑 김문수 후보랑 통합을 했어. 합쳤으면은 단순 산술로 할 수는 없어요. 시너지가 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탈할 가능성도 있죠. 김문수 후보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탈할 수 있죠. 근데 이 둘의 통합을 기원했던 사람들이 통합이 안 돼서 너희는 안 돼 하면서 이재명 후보만을 찍어줬던 사람들이 다시 올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일단 산술 평균을 하게 되면요. 49.49예요. 49.49. 0.07이 더 높아. 보수 쪽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찍은 게 아니야. 이재명 후보를 찍은 게 아닙니다. 보수 쪽 합치게 되면요. 이쪽이 더 높아요. 원래 같은 당이었으니까 둘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비등비등하게 나온 거예요. 비등비등하게. 예, 비등비등하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은 너 잘하는지 볼 거야. 이게 이번 선거의 결과입니다. 너 분명히 경제 살린다고 했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찍어준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탄핵 심판? 그거는 형식적인 이유고요.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못했어. 경제를 너무 못했어. 그래서 경제 살리라고 찍어준 거야. 근데 이재명 후보가 경제 전문가냐?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3프로 TV든 몇 번 나온 방송을 보게 되면은 다른 대선 후보자들보다는 주식에 대한 용어도 알고 코인에 대한 용어도 알아.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 하나인데 그 정도 아는 척만 해도 사람들이 뽑아준단 말이에요. 왜? 쟤는 좀 아는 것 같구나. 배당 분리가사에 대해서도 알구나.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일반 대선 후보들은 잘 몰라 그 분야를.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 선거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게 있단 말이죠.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잘 긁어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탄핵 심판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영업이 어려우니까 기업이 어려우니까 조금 도와달라 그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전체 판세 분석이고요. 이제 연령대만 보겠어요. 연령대하고.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이거 아침에 제가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거만 1시간 동안 본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그냥 나중에 이거 좀 집중적으로 분석. 여기다 지역까지 합치게 되면 더 완벽하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일단 거꾸로 갈게요. 거꾸로 하는 게 재밌어서. 70대 이상 플러스는 이상이죠. M이 남자고요. F가 피메일이니까 여자예요. 거의 똑같아요. 물론 이제 이 빨간색이 국민의힘이겠지. 70대 이상의 남자들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의힘을 뽑아줍니다. 김문수 후보를 뽑아준 게 아니라 저는 70대 이상 분들은 그냥 국민의힘 보수당을 뽑아주는 거라 생각해요. 이건 늘 그랬어. 그러니까 이 연령층들은요, 그냥 고정 수요가 있어요. 70%라고 하는 고정 수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대입니다. 60대들은 이게 정말 놀라운 수치였었는데, 일단 노란색이 이준석인데, 일단은 40살 이상부터는요, 이준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예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 느낌상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준석 후보는 40대 이상부터는 분석 안 할게요. 그냥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대결 구도로만 보겠습니다. 60대 분들은요. 미세하지만 민주당이 앞서지만 이 정도면요. 표본오차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아.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뭐 남자 여자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이 정도면은 표본오차 사이에서 똑같다고 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수치야. 그러니까 지금 60대 분들이 제일 그냥 객관적으로 이 시장을 보고 있는 거야. 이 판세를. 근데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4050이에요. 4050.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찍었어요. 결국은 이번 시장에 정말 키를 진 것은 4050이었고요. 4050이 또 인구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죠. 왜냐하면 4050을 지고서는요. 이길 수가 없어. 항상 그래서 모든 선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50이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뭘 기대하고 있고 정권 심판? 그런 거 안 해. 4050은 이미 결혼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이들도 크고 그러니까 40대들은 아마 이제 학생들이고 50대부터는 이제 성인 자녀들도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만큼 컸고 산전수전 다 겪고 돈도 좀 버으시는 분들이고 경제력도 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들은 윤석열 정부한테 실망을 많이 한 거야. 단순히 계엄을 했다고 실망한 게 아니라
계엄을 한 것이 더 마이너스를 만든 거지. 왜? 경제적으로. 4050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이기도 하지만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한 나이기도 하거든요.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한 나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데 있어서 기여를 못한 거야.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4050은 경제적으로 관심이 제일 많을 때거든요. 주식 투자, 내 집 마련, 갈아타기, 부동산 투자 제일 활발히 하는. 왜냐면 이 빠세님들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렇잖아. 우리 이 방송 보고 계신 분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저렇게 찍어주신 거예요. 아마 빠세님들 중에 물론 이제 빨간색 찍으신 분들이 요거보다 높겠지만 아마 반 이상은 전 이재명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국민의힘 심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 예,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 경제에 관심이 많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부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이걸 왜 볼 수가 있냐면은 지난번 윤석열 때도 똑같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미세하지만 윤석열한테 힘을 몰아줬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경제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엄으로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지. 그러니까 4050은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조금 기대를 하겠지, 이재명 후보한테.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경제적인 측면으로 부합을 하지 못하면은 바로 반격을 받을 겁니다. 왜? 지금 이들은요, 거의 반반이어야 되거든요. 4050들은 머리도 좋고 이게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팡팡 돌아갈 때잖아요. 이런 경험도 많고. 근데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4050들이 아마 바로 돌아서지 않도록 똑바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판세 분석.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030 분들이 일단 절대 양이 적으니까 숫자가. 근데 이분들이 되게 재밌는 결과를 보여줬어. 어떤 결과를 보여줬냐면요. 보세요. 20대 여자하고요. 30대 여자를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30대 남자, 20대 남자 보세요. 국민의힘이 되게 높죠. 그리고 30대 남자 보세요. 이준석이 높습니다. 그리고 20대 남자도 이준석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20대 남자는요. 1등이 이준석이야. 1등 이준석, 2등 김문수, 3등이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요 30대 남자 여자, 20대 남자 여자는 우리가 어찌보면 향후 우리 경제를 책임져야 될, 향후 10년 후에 우리 경제를 책임져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의 이 선택 결과들이 되게 주목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40대부터 그 이상 연령층들은요. 같이 갈 거예요, 나중에. 똑같아, 생각들이. 근데 지금 20대, 30대들은요. 선이 쫙 까졌어요. 40대하고 30대랑 완전 달라요, 지금. MZ 안 돼, 이제. MZ란 말 없어. 그러니까 20대, 30대를 MZ라고 하면은 40살하고 39살은 다른 세대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도 이제 2030 콘텐츠를 따로 만들 거고 40대 이상 콘텐츠 따로 만들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은 2030 남자랑 2030 여자랑 완전 달라. 이 부분들이 포인트인데 이 부분들의 포인트의 해답의 키를 누가 알려줬냐면은 이준석이 알려줬어요. 이준석을 좋아하는 남자들, 이준석을 싫어하는 여자들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 포인트 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하나 또 칼럼도 하나 더 써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이 행사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요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30 남성과 여성은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다를까? 그리고 40대, 50대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뭘 기대하고 있을까?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요거 가지고 점심시간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여러분들 술자리 하시면서도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